이 시대 CEO의 AX 2.0, 과연 어떤 관점에서 하는 게 좋을까? 네, 그런 주제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 여러분들 기업 활동에 바쁘신 CEO 여러분들을 위한 과연 AX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전략으로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시리즈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약 3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국내 최대 AI 커뮤니티 지피터스라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운영진의 한 사람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퍼널 마케팅 그리고 AI 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제목은요, CEO의 AX 2.0입니다. AI 에이전트가 다시 짜는 회사의 운영 체계라는 이제 부제를 네, 달았고요. 오늘 강의의 주요 키는 조직, 그리고 비용, 고객 경험, 그리고 AX의 거버넌스, 정책이죠. 요 네 가지 키워드가 핵심이 될 거고요. 자, AI를 쓰는 회사를 넘어서 AI가 일하는 회사로 가자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 기술 강의가 아닙니다. AI 모델 이름을 외우거나 또 무슨 프롬프트를 배우거나 이런 시간이 아니고요. AI 에이전트가 우리 회사를 어떻게 다시 설계하느냐? 네, 철저히 오늘은 경영자의 언어로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AI를 쓰는 회사를 넘어서 AI가 일하는 회사로 가자. 자, 이 한 문장이 오늘 아침 이 한 시간을 관통하는 메인 테마가 되겠습니다. 자, AI를 쓰는 회사는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안 쓰는 회사가 없을 정도죠. 하지만 AI가 일하는 회사는 아직 적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대표님들, 챗GPT, 제미나이, 뭐 클로드 이런 다 쓰고 계시죠. 네. 나는 챗GPT를 쓰고 있다. 1번. 나는 제미나이를 쓰고 있다. 2번. 나는 클로드나 다른 챗봇을 쓰고 있다. 3번. 한번 우리 채팅창에 어떤 AI를 주로 쓰고 계신지 한번 채팅창에 뭐 번호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1, 2, 3. 와, 1, 2, 3. 1, 2, 3이 맞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챗GPT가 네, 가장 많으신 것 같습니다. 1, 2, 3도 거의 절반 이상. 네, 3번만 주로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와, 네, 한 분 빼놓고는 1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챗GPT는요, 유료 사용자가 우리나라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각별히 챗GPT에 애정이 많은 대한민국인데 그만큼 또 이 AI 사용 분야에서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네, 선도하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 대표님들이 모두 챗GPT나 제미나이, 클로드 이런 걸 다 쓰고 계시지만 과연 이 챗GPT와 제미나이, 클로드를 통해서 회사의 매출을 올리거나 혹은 비용을 낮추는데 그리고 여러분의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이 얼만큼 바뀌셨을까요? 네, 한번 잠깐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를 쓴다라는 것과 네, AI를 일하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회사는 AI를 쓰는 회사인가? 아니면 AI가 실제로 일을 하는 회사인가? 이 질문을, 자, 경영자들은 이 원론적인 질문을 늘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계속 저와 함께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과연 우리 회사는 AI를 사용하는 회사인가? 아니면 AI가 일을 하게 하는 회사인가? 네,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대표님들 만나면서 대부분 똑같은 세 가지 고민을 주로 많이 듣는데요. 첫 번째는 챗GPT는 써봤다. 그리고 쓰고 있다. 그런데 회사가 그렇게 크게 바뀌는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원들이 각자 AI를 많이 쓰게 하고 또 어떤 대표님들은 회사에서
그런 걸 전격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회사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직원들의 AI 활용에 투여하는 만큼, 투자하는 만큼의 어떤 KPI, 즉 성과 측정이 잘 안 된다. 네, 얼만큼 좋아지고 얼만큼 또 매출에 기여하는지 이런 KPI 측정이 거의 안 된다 하시는 말씀. 그리고 요즘에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요. 이 AI로 자동화하는 것에 많은 대표님들이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자동화는 하고 싶다. 많은 분들이 개인이나 개인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의 대표님들 모두 AI 자동화를 꿈꾸십니다. 하지만 무엇부터 어디에서부터 시작할지 잘 모르겠다. 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지도입니다. 네 가지 축인데요. 자, 첫째는 조직입니다. 사람이 일하던 그 조직에서 사람 플러스 AI 에이전트의 조직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용인데요. 과연 이 AI를 이렇게 도입하면서 과연 우리 회사에서 각 직원들이 쓰고 있는 그 AI 비용의 합 그리고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그 AI에 들어가는 비용을 얼만큼 정확하게 측정하고 계신 대표님들이 혹시 계실까요? 대표님들 혹시 나는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과 회사가 AI 활용에 쓰고 있는 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안다. 이런 이런 대표님이 계시면 5번으로 한번 채팅창에 입력을 해봐 주십시오. 혹은 나는 그 계산은 잘 안 해봤다. 혹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0번, 5번과 0번으로 한번 채팅창에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조차도 정확하게 제가 AI에 얼만큼 비용을 쓰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대부분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는요, 이 비용, 자, AI 핀 옵스라고 이제 하는 이제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AI 핀 옵스는 핀테크의 핀입니다. 네. 개인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이제는 AI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개인들 물론 그리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는 고객 경험인데요. 과연 우리가 AI를 제대로 하는 회사, AX가 된 회사라면 이 고객 경험, 즉 예를 들면 고객 CS라든지 문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이런 고객 경험에서 우리는 과연 24시간 실행하는 조직인가? 24시간 고객의 어떤 문의나 CS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회사인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또 소외돼 있고 신경 쓰지 않는 분야 중에 하나가 거버넌스입니다. 앞으로는 이 거버넌스라는 문제가 즉 회사로 치면 AI에 관련된 권한이라든지 또 감사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 PT의 목적은 이겁니다. 90일 안에 우리의 회사, 여러분의 회사가 첫 번째 AI 비즈니스 시스템을, 에이전트 비즈니스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이 화요 CEO AI 모임을 한번 지속해 보려고 합니다. 자, AI 도입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 있는 그런 기업들은 아직은 소수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한국의 중소기업, 중견기업에게는 지금이 골든 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기업들은 예전에 벌써 이 AX를 정말 가열차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피터스에서는 뭐 SK라든지 GS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이제 그 기업 강연을 나가는 강사님들이 젊은 강사님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활동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열성적으로 지금 AX가 대기업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은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이런 열기가
아직은 시작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이 여러분에게는 골든 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숫자로 살펴보겠는데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맥켄지에서 2025년에 전 세계 기업을 조사했습니다. 네, 몇 개 기업인지 제가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단지 그 결과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맥켄지가 조사한 대상 기업들의 88%가 AI를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한 개 이상의 업무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AI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데요. 이 대상 기업의 39%가 EBTI, 전사적인 EBIT 효과는 못 보고 있다. 즉, 성과로 연결한 것은 소수다. EBTI, EBIT라고 하면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냥 영업이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AI를 활용해서 영업이익에 어떤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기업은 39%에 불과하다. 제가 보기에는 이 39%만 해도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위 성과를 낸 상위 6%의 공통점, 네, 맥켄지가 조사한 이 전체 기업들 중에서 성과를 낸 상위 6%의 회사들의 공통점은요, 도구만 도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업무 흐름을 완전히 재설계했다. 네. AI를 도입하면서 AI를 정규적으로 업무에 도입하면서요. 업무 흐름을 완전히 재설계했다. 네. 그리고 AI 거버넌스 책임자를 한 명 이상 두었다. 네. 이런 공통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맥켄지가 내린 결론은요. AI 도입의 실패 원인은 기술 부족이 아니라 경영 시스템이 바뀌지 못한 데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또 다른 이제 권위 있는 기관 중에 하나인 가트너입니다. 가트너. 네. 가트너는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맡고 있는 이 AI 도입에 관련된 이제 두 가지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회입니다. 네. 26년 말까지, 올해 말까지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40%가 이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AI 에이전트가 탑재될 거라고 합니다. 저희 국내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ERP 뭐 이런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사스 형태로 ERP를 사용하시는 회사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신 그 사스들도 올해 말까지는 그 이 AI 에이전트의 기능이 도입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 이상. 네. 40%라고 하면 나머지 60%는 아직 도입이 안 되거나 도입 중에 있거나 준비 중에 있거나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사용하고 계신 그 모든 그 소프트웨어 앱들이 올해 말까지는 40% 이상은 AI 에이전트가 탑재될 것이다. 작년까지는 5%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25년 말까지는 5% 미만이었는데 올해 말까지 되면 1년 사이에 5%에서 40%까지 여러분이 기업에서 사용하시는 앱의 40%가 이 AI 에이전트, 즉 여러분의 ERP 시스템에도 AI 에이전트가 도입될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사스는 좀 앞으로 경쟁력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또 반면에 이제 경고도 나왔는데요. 그중에 또 이 40% 중에 40%는 에이전틱 AI 프로젝트가 40% 이상은 취소될 것이다. 네, 이 원인으로는 비용이 급증하고 또 효과가 불분명하고 리스크 통제가 미흡하고 즉 AI를 도입해서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에 대비를 못한다든지 할 때는 기업이 중단하게 되겠죠. 그래서 AI 에이전트의 시대는요. 작년부터 AI 에이전트의 시대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AI 에이전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는 현실로 도입되고 있는 그 시기인데요. 준비 안 된 회사는 비용만 쓰고 끝날 것이다. 네. 그래서 과연 여러분의 회사는 이 기회를 잘 살리는 40%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 경고를 하고 있는 이 40%에 속할 것인지가 앞으로 몇 달 동안에 여러분의 결정과
또 실행에서 차이가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글로벌한 이야기였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AX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작년부터 예고가 됐었죠.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이 AX, AI 전 부문에 엄청난 투자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중소기업 부분, 한국의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 정부에서의 AX 투자는 약 2.4조 원에 달합니다. 26년에 범부처 AX 예산만 중기부 AI 예산이 이제 2.4조 원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는데요. 중기부 AI 예산만 약 7,992억, 약 8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예산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요. 중소제조기업의 AI 도입률은 1%대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94.7%가 아직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전과 다르게 정부는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기업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골든 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먼저 움직이는 소수가 향후 3년에 엄청난 초격차를 만들어낼 것이다. 대한상의에서 이제 밝힌 바에 따르면요. AI 도입 기업은 부가가치를 약 7.8% 창출할 것이고 매출은 약 4% 이상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생성형 AI에서 이제 에이전틱 AI. AI가 질문에 답변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AI가 실행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챗봇. 여러분이 그동안 주로 쓰고 계신 챗GPT나 제미나이, 클로드. 이런 챗봇들은요. 그리고 이제 코파일럿도 있죠. 물어보면 답을 하죠. 그리고 그 답도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에이전트는요. 목표를 주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지금 챗GPT나 제미나이, 클로드에는 이제 GOAL, 꼴이라는 그런 이제 기능이 생겼어요. 이거는 기존 챗봇에도 이 AI 에이전트적인 기능이 도입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에는 여러 차례의 질문과 혹은 주문을 계속 명령어를 계속 주면서 여러분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꼴이라는 이런 키워드, 스킬을 사용하면 이 골 다음에 여러분이 제시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이 챗봇이 계속 묻지 않고 한 번에 일을 진행하는 그런 기능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챗봇에도 이제는 에이전트의 기능들이 도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계 최고의 기업들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AWS죠. 아마존은요, 목표를 위해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자율 시스템을 지금 시스템에 도입하고 있고요. 오픈 AI, 챗GPT를 개발해서 서비스하는 오픈 AI는요, 사용자를 대신해서 어떤 과업, 앞에서 말씀드린 이 꼴 같은 이런 케이스인데요. 과업을 수행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서비스하고 있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며칠 전에 자사의 독립적인 그 AI 모델들을 한 8개 부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AI 시대의 AI 시대의 앱으로 AI 에이전트를 지금 도입하고 속속 제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는데요. 윈도우에서 오픈클로 앱이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런 그 보안 문제라든지 사용성 문제로 이렇게까지 이제 빨리 도입될지는 몰랐는데요. 빠르게 여러 가지 그 보안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나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윈도우에서 이 오픈 클로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은 좀 이제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제 윈도우에서도 쉽게 오픈클로 앱을 깔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헤르메스라는 네, 앱 경쟁 솔루션도요. 헤르메스 데스크톱 앱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업계는 네, 눈부신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제목으로 제가 AX 2.0을 말씀드렸는데요. AX 2.0은 네, 그럼 AX 1.0이 있겠죠? 네, 기존의 AX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은 AX 1.0은요, 생성형 AI를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이미지 생성이라든지 여러분의 글을 써주는 마케팅 문구를 작성해주는 챗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AX 2.0은요, AI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한 업무를 재설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주체는 사람이 AI를 사용하는 주체가 되었고요. 이제는 사람이 에이전트에게 일을 위임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1.0의 효과는요, 개인 생산성이죠. 회사에서 네, AI를 도입하더라도 그동안은 개인적인 업무 생산성 향상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효과를 냈고요. 하지만 이제는 AX 2.0은요, 회사 조직의 업무 흐름을 바꿔놓고 있고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1.0은요, 툴을 교육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면 이제 AX 2.0은요, 업무 시스템을 설계하고 또 새롭게 리스트럭처링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고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CEO들의 역할은요. 이전의 1.0 시대에서는 직원들한테 야, 챗GPT 좀 한번 써봐. 진짜 좋아. 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 이제 상황을 보면요. 대표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사용하고 계시고 오히려 직원들은 약간 수동적인 그런 입장인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본 네, 대표님들 여기에 지금 많은 대표님들이 이 새벽에 이런 AX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신 것처럼 대표님들은 정말 AI 사용도 열심히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반면 생각보다 젊은 직원들은 AI 활용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서 이 CEO 경영자들의 역할은요, 직원들이 AI 사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0 시대에서는요, 권한, 네, CEO의 역할은 권한, 성과, 책임을 설계하는 이런 엄중한 AX의 중심에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가속을 해야 될 네, 시간인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CEO가 봐야 할 네 개의 축, 즉 AX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CEO가 네, 관심을 둬야 할 네 가지 키워드, 네 가지 핵심 축을 네,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조직이고요. 두 번째는 비용 대비 효과입니다. 세 번째는 고객 경험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버넌스, 네, 정책이 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그동안 뭐 특히 지금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인데 이 AI가 급격하게 도입되고 에이전트의 시대가 네,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이런 조직에서 인력 감축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핫 이슈입니다. 하지만 AX 2.0의 조직 혁신은요,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혁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일하는 구조에서 사람과 에이전트, 사람과 AI 에이전트가 함께 일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러분 경영자들은 또 AI 에이전트의 도입에 있어서 직원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불안해하거나 혹시 저 AI를 도입해서 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내 자리가 대체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셔야 할 네, 그런 책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직은요, 네 단계로 진화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지금 뭐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는 기존 조직입니다. 사람이 도구를 활용해서 결과물을 생성하는 네, 그런 단계고요. 자, AX 1.0의 단계는요, 즉 직원들이
챗GPT나 코파일럿, 제미나이나 클로드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개인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단계는요. AX 2.0.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단계는요. 사람이 AI 에이전트를 지휘를 해서 업무 흐름을 실행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은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는요. 자, 모든 대부분의 일은 AI 에이전트가 반복적으로 탐색하고 실행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되고요. 사람의 역할은 판단하고 그 관계를 검토하고 또 책임을 검토하고 또 책임을 지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다가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즉, 현재는 AX 2.0이 진행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무가 등장할 건데요. 새로운 이제 직업들이 자, AI가 도입되면서 많은 직업이 사라지겠지만 또 그만큼 많은 직업들이 생겨날 거로 보고 있는데 가장 유망한 직업으로 AI 에이전트 매니저라는 그런 직군이 생겨날 거로 보고 있고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여러 에이전트를 지휘하는 이런 직무가 등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1, 2, 3, 4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계실까요? 한번 숫자로 1번 기존, 그다음에 2번 AX 1.0의 시대인지 또 3번 AX 2.0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시대인지 네, 대부분 2번을 적어주고 계십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AX를 통해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재편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KPMG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30년까지 소멸하는 일자리가 9,2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겠죠. 하지만 같은 기간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약 거의 2배 이상 되는 1억 7천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서 결과적으로는 약 39%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거둘 것이다. 그래서 리더의 57%가요. 사람이 에이전트를 지휘하고 관리해야 된다라고 KPMG는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과연 여러분은 어떤 리더이실까요?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리더는 사람이 AI 에이전트를 관리하고 지휘해야 된다라는 이런 새로운 개념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부로 탈바꿈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배우고 느낀 바가 많아요. 정말로 이제 AI를 쓰는 시대에서 AI가 AI한테 일을 시키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구나. 그리고 사실 저도 일주일에 많은 시간들을 AI와 일을 하고 있지만요. 정말 AI한테 정말로 많은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축은요, 비용 측면입니다. ROI, 즉 비용 대비 투자 효과, 그리고 AI 핀옵스에 대한 이제 측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과연 우리 회사는 AI 활용에 얼만큼의 비용을 정확하게 투입하고 있나, 월 사용료가 얼마 쓰고 있나, 그 문제인데요. AI는 많이 만들수록 무조건 좋다라고 이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돈이 되는 에이전트와요. 비용만 쓰는 에이전트를 구분해야 합니다. 저도 요 이슈에 대해서 요즘 많이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쓰던 그런 구독을 많이 해지하고 새로운 구독을 한다든지 또 새로운 어떤 다른 분야의 구독료를 올리고 또 어떤 부분은 내리고 이런 조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한테 자, 회사 입장에서는요. 회사에 돈을 벌어주는 에이전트한테 비용을 쓰고 있는지, 비용만 쓰는 에이전트나 AI에 지금 돈을 쓰고 있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자, ROI는 이미 검증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구글 클라우드가, 자, 구글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기업이 있고, 수많은 기업들이 있고, 각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그 중에 구글 클라우드 회사만
글로벌하게 15개국에서 3천여 명의 경영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경영진만, 네, C레벨만 3천여 명이 15개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요. 구글 전체가 아니라 구글 클라우드만. 자, 이 3천여 명의 경영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AI 에이전트를 도입한 경영진의 74%가 1년 안에 ROI, 네, 투자비를 회수했다.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시작한 조기 도입자의 88%가 긍정적으로 ROI를 평가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측정이 됐던 안 됐던 간에 88%의 경영진들, 조기 도입한 경영진들은 이 ROI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먼저 시작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갔다. 즉, 이 골든타임에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결과들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인사이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기간, 즉, 페이백 기간이 다르다고 합니다. 가장 빠르게 투자 대비 투자비를 회수한 부문은요, 영업 부분이라고 합니다. 영업 부분에 이 고객 관리하는 그 에이전트가 3.4개월이면 본전을 뽑았다. 그 다음은 재무나 운영 부분 약 8.9개월이라고 지금 조사가 됐고요. 그래서 BCG의 컨설팅 회사의 전망에 따르면 전체 AI 가치 중에, 즉 AI 투자 가치 중에 에이전트의 비중이 2025년에는 17%에 불과했는데요. 2028년에는 29%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인사이트입니다. 과연 우리 회사의 에이전트 도입은 어느 분야부터 시작할까? 우리 회사의 AX 도입은 어느 부문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 네, 오늘 답이 나왔죠? 네, 고객 관리 파트, 영업이나 영업 부문 이런 쪽에 먼저 여러분 AX와 AI 에이전트의 도입을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요거 하나만 가져가셔도 여러분 큰 오늘의 이 한 시간에 가치는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자,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경고와 측정입니다. 이렇게 좋은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게 아니고요. 95%는 실패한다고 합니다. 95%. 네. 냉정한 소식이죠. 자, MIT의 연구입니다. 기업의 생성형 AI 파일럿 프로젝트의 95%가 측정 가능한 손익 효과를 못 냈다. 자, 실패라는 거는 뭐 도입을 못했다, 뭐 효과가 없었다 이런 게 아니라 측정 가능한 손익 효과를 못 냈다라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말 경쟁적으로 남들 다 하니까 따라서 막 다 투자를 했지만 그동안 생성형 AI에 투자한 많은 기업들 중에 95%가 ROI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100개 기업이 시작하면 95개 기업은 흐지부지 됐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MIT가 말하는 진짜 함정은 이겁니다. 자, 돈은 화려한 영업, 마케팅 이런 쪽에 쏠리는데 정작 실제 ROI 효과는 눈에 안 띄는 백오피스 자동화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뭐 송장 처리라든지 그 고객의 오다 처리라든지 그다음에 결산이라든지 인사 부문 이런 데에서 ROI가 나왔다는 거죠. 이런 부문은요. 백오피스 즉 이제 이런 관리나 재무, 인사 이런 부분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확실한 효과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 구조를 제대로 봐야 되는데요. 이 AI 비용은요, 구독료가 전부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그 전에 AX 1.0 시대에는 대부분 구독료로 돈이 나갔지만 이제는 이제 토큰 무슨 저희 어릴 때 버스 탈 때 토큰 내고 탔던 분 혹시 계실까요? 네. 그 토큰, 대부분의 AI가 이제 토큰 비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컨설팅 기업은요, 대표님이 한 달에 쓰시는 토큰 비용만 200에서 300만 원이래요. 네, 그래서 이 구독료가 전부가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그 밖에도 클라우드 비용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운영 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피노프스, AI 비용을 관리하는 관리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보실 이 ROI 측정의 영역은 5개가 되겠습니다. 시간적인 부분, 네. 그다음에 비용적인 부분, 인건비라든지 외주비, CS 비용, 그다음에 매출, 전환이나 고객 예약 오더라든지 재구매 이런 매출 부분, 그다음에는 이제 품질 관리 부분이 있겠고요. 이 속도 부분도 네, 중요한 부분으로 보셔야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리드 타임이라든지 의사 결정 시간이라든지 네. AX가 제대로 도입되면 이 의사 결정 시간이 혁신적으로 네, 줄어듭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 그 팔란티어라는 기업의 이 주가가 왜 그렇게 오를까를 생각하시면 네, 이 속도가 얼마나 기업이나 이 정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팩터인가를 여러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축 고객 경험에 대해서 빠르게 네,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이전트의 가장 빠른 성과 영역은 고객 접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객 경험은요, 그냥 단순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가장 핵심인 매출과 비용에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앞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AX를 도입할, 에이전트를 도입할 가장 좋고 또 가장 효과가 빨리 날 수 있는 부분으로 이 고객 경험 부문을 말씀드렸어요. 이 고객 경험은요, AX가 도입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24시간 실행하는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고객의 여정의 모든 순간에 에이전트가 개입해야 합니다. 자, 세일즈포스는 에이전틱 CRM이라는 이런 CRM을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서비스 나우는 자율적인 이런 워크플로우를 돌려주는 자율 워크포스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메타는 이 메타 비즈니스 계정에는 비즈니스 에이전트라는 메신저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형 IT 기업들은 이미 에이전틱 AI를 지금 빠르게 도입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전체 AI 도입 부분에 있어서 49%가 이 고객 경험 부분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했다라고 합니다. 자, 고객 문의 여정에 있어서는 24시간 고객의 문의에 응대하고 FAQ를 처리한다는 것. 자, 고객 문의가 이렇게 24시간 돌아간다는 것은요. FAQ가 빠르게 업데이트가 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자, 상담 전에는 이 고객의 리드를 온도별로 분류한다든지 예약을 자동화한다든지 그리고 구매 전 단계에서는요, 제품을 추천하고 견적을 자동화한다든지 이런 것. 요즘 많은 기업들이요, 작은 그 소관기업, 강소기업들은요, 이런 그 견적 자동화,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자, 고객과의 미팅을 빠르게 그냥 현장에서 녹음합니다. 그리고 그 녹음한 내용을 요즘에 여러 가지 앱으로 녹음해서 뭐 클라우드로 업로드 한다든지 또 요즘 기업들이 한테서 유명한 그런 작은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미팅을 녹음하는 디바이스를 가지고 와서 컴퓨터에 딱 장착만 하면 바로 이 녹음한 상담 내역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에이전트가 일하기 시작하고 자, 이 에이전트는 자동인 거죠. 네, 이 디바이스가 컴퓨터에 딱 접속되는 순간 새로운 회의록을 다운받아서 그 회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견적까지 자동으로 바로 나와서 고객한테 발송할 수 있는 담당자는 그 견적 내용만 최종 확인하고 컨펌하면 바로 발송되는 자, 미팅 후 1시간 내에 견적이 발송되는 그런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매 후에는요, 사용법이라든지 불만에 대한 어떤 접수, 그다음에 재구매 제한까지 에이전트가 담당하고, 자, 고객의 어떤 이탈, 재구매를 하지 않고 그냥 불만이 있는 이전에는요, 리뷰 남기지 않고 불만 있는 고객들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에이전트가 이렇게 조용히 사라질 위험 고객을 감지해서 케어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축은요, 거버넌스입니다. 권한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책임.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위험합니다. 자, 에이전트는요, 챗봇보다 위험합니다. 왜냐? 답변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문의나 질문에 답변만 하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는 실제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메일을 보낸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객한테 견적서를 아주 이 퍼펙트한 포맷과 첨부 자료까지 순식간에 만들어서 메일을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완전히 자동화해서 메일을 보낸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정보, 그 약간의 할루시네이션, 즉 그 고객과의 회의 내용이 회의록에 자그마한 숫자 하나가 잘못 입력이 됐다. 아직도 이 음성 인식이요, 98%, 97%입니다. 1%나 2%는 틀릴 수도 있다는 거고, 틀릴 수 있다는 그 작은 1%, 2%가요, 이 숫자라든지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차가 나기 쉽습니다. 자, 그런 숫자나 사람 이름이 잘못된 견적서가 그냥 간다고 할 때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몇 억짜리 오더, 몇십억짜리 오더가 그 잘못 표기된 견적서 때문에 그 받아본 담당자가 화가 나서 드롭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챗봇은 실제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메일을 보내고 데이터를 조회하고 시스템을 조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요즘 저희가 AI 에이전트 교육 실습을 많이 하는데요. 하다 보면 굉장히 귀찮아 하십니다. 계속 에이전트가 물어봐요. 자, 이거 해도 될까요? 해 마라. 계속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그냥 자동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누르기만 하는, 사실은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물어보는 거예요. 에이전트가 대표님, 제가 이거 파일 조작할 건데요. 파일 삭제할 건데요. 파일 기록할 건데요. 파일 보낼 건데요. 해도 될까요? 해도 될까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자, 지금은 이렇게 에이전트가 계속 물어보면서 하지만 또 옵션 중에는 너 물어보지 말고 그냥 해. 라는 옵션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어떤 업무에서 이런 전격적인 권한을 줄 건지, 어떤 업무는 매번 담당자가 확인하고 가게 할 건지,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고요. 이런 것을 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경영자들은 반드시 개입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거버넌스는 또 거버넌스 이야기를 하면 규제와 통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한국도요, 올 1월 22일에 이런 한국 AI 기본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그 계도 기간을 주어주기는 했지만 고영양 혹은 생성형 AI의 투명성과 안전성 의무가 발효됐고요. 과태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훨씬 더 엄격한데요. 올해 8월 2일에 발효된다고 합니다. 과징금은요, 글로벌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EU에서 어떤 이런 그 규제의 시계, EU에서 정한 어떤 규칙을 범한 그런 경우에는 EU에서의 매출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 매출의 최대 7%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EU 쪽, 유럽 쪽에 수출하시는 기업들은 이런 것들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CEO가 정해야 할 7가지 통제 원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권한의 범위를 어디까지 줄까? 실행 범위를 어디까지 줄까? 어느 단계에서 승인 단계를 둘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로그 기록을 어떤 내용들을 로그를 기록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나중에 이 로그 기록을 감사를 해서 어떤 위험 요소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영상을 생성했어요. 왕가 사는 남자라는 뮤직비디오를 6분짜리를 만들었는데요. 요거를 AI 에이전트로 설계하는 단계에서, 만드는 단계가 아니라 설계하는 단계에서 1시간 동안 제 AI 에이전트가 이미지 생성 비용으로요, 8만 원을 써버렸어요. 8만 원. 근데 이게 굉장히 작은 루틴 하나가
빠르게 이렇게 자동화로 막 수백 번 돌아가면서 그 API 비용을 8만 원을 순식간에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발하는 단계에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경험을 AI 에이전트한테 이제 규칙으로 엄격한 규칙으로 딱 못을 박아서 이 비용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제 에이전트들은요 지금 너무 심할 정도로 비용 문제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실행에 있어서 비용을 최우선으로 지금 네,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런 로그 기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빠르게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실은 좀 지났는데요. 제가 한 50분 정도 진행하고, 네, 또 우리, 네, 다음 안내를 드리려고 했는데, 네, 빠르게 5분 내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민감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고객의 개인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회사 내의 기밀 정보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위험 신호가 감지됐을 때 빠르게 중지시킬 수 있는 중단 버튼, 네, 예, 비상 정지 버튼 같은 거죠. 그런 것에 대해. 그 다음에 책임 소재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는 회사가 에이전트가 일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살짝 넘어가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PPT로 정리해드린 이 내용들은요. 여러분이 나중에 자료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단톡방에 들어와 계실까요? 단톡방? 나는 단톡방에 지금 아직 단톡방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0번을 눌러주시고요. 나는 단톡방 들어와 있습니다 하시는 분은 1번 눌러주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 단톡방에 안 계신 분들은 이 단톡방 안내를 꼭 받고 가시고요. 단톡방에 입장을 하신 다음에 네, 오늘 줌을 끝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단톡방을 통해서 오늘 드리는 오늘 제가 한 이 슬라이드를 배포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 단톡방을 통해서 계속 향후에 이런 기업 CEO, 대표님들을 위한 자료들을 꾸준하게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건데? AX가 중요하고 경영자의 역할이 중요한 거 이제 알았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뭐 하면 되는데? 에 대한 여러분 의문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자, 90일 동안 제가 매주 이걸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90일, 약 12주인데요. 업무 흐름을 진단하는 첫 2주간, 두 번째 2주간은 업무의 우선순위. 자, 우리 회사는 어떤 부문에 AX를, AI 에이전트를 먼저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그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AX를 도입한다고 해서, 자,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전사적으로 AX를 도입한다. 이런 기업은 아마 없으실 거고, 여러분, 현명하신 여러분 대표님들은 아마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우선은 여러분 업무의 흐름을 진단하셔야 됩니다. AI 에이전트를 도입할 에이전트 후보를 10개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사는 이 AI 에이전트를 도입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업무 흐름이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첫 주차에 첫 두 주차 동안에 여러분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2주차 동안은요. 그 중에 어떤 부분, ROI가 높은 한두 개 부분을 먼저 선택하셔야 돼요. 네, 어떤 부분에 먼저 도입할 것인가. 네, 제가 늦었지만 짧게라도 이 에이전트를 도입할 때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PPT만 보시면 지루하실 테니까 잠깐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는 네,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요. 데이터와 도구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회사에는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우리 회사에 어떤 데이터들이 있고 쌓이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런 데이터와 여러분 툴과를 네,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될 때 에이전트한테 이 툴을 주면 에이전트가 이 도구를 받아서 여러분의 데이터를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에이전트가 일하는 방식이에요. 자, 7주에서 8주 차에는 여러분 프로토타입을 내실 거예요. 내부 테스트용 에이전트를 만드실 거고요. 9주차, 10주차에는 권한 승인, 로그 설계. 아까 조금 전에 가장 중요한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 체크리스트를 만드시게 될 거고요. 마지막 11주, 12주에는 현업에 적용하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KPI를 측정하고, 측정하면 개선할 수 있죠. 네, 측정하고 개선하고.
측정하고 개선하는 사이클을 이제 마지막 주차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앞으로 저희가 한번 시도할 화요 이 CEO 특강에서 지속적으로 한번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사가 AX를 도입하는 그 단계로도 요 6개 사이클을 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6개 사이클로만 진행하시면 여러분 차질 없이 진행하실 수 있고요. 자, 오늘 자료를 꼭 받아 가셔가지고요. 요거 6단계를 잘 검토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게 사실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서 일단 PPT는 여기서 종료를 하고요. 간단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가장 효과가 빨리 날 수 있는 부분으로 고객 경험 쪽을 말씀드렸습니다. 고객 경험 쪽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요거는 요 AI 에이전트 툴을 통해서 고객의 전화 문의를 받아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 이런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도요. 새로운 툴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클로드 포 크롬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이 클로드를 플러그인을 설치해서요. 이 크롬한테 요청을 합니다. 자, 전화 테스트를 준비해 줘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요. 제가 단계적으로 보여줄 시간이 안 돼서 네, 핸드폰으로 얘가 준비되는 대로 제 핸드폰에서 전화를 한번 걸어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조금 전에 제가 어제 준비했던 이런 작업들을 네, 로그를 문서화해 달라고 했던 내용을 취소했고요. 전화 테스트를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 툴 사용하는 것도요.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냥 어디에 뭐가 있는지만 알면 되고요. 이 클로드 포 크롬한테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 클로드를 열고요. 이 클로드를 여기서 열면 얘가 이 왼쪽에 툴을 다 컨트롤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걸 배우고 사용법을 익히는데 시간이 들지만 클로드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앱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요. 음, 또 오늘 한번 안내를 드릴 건데 이 재직자 교육을 통해서 이런 툴 사용법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제가 이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예, 이 화면상을 통해서 테스트할 수도 있지만요. 그냥 제가 실제로 전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는요. 알려주실까요? 얘가 전화를 너무 빨리 받아가지고 앞에를 여러분 못 들으셨기 때문에 자, 이 사례는요. 미용실에 예약 담당하는 에이전트입니다. 전화로 예약을 받아주는 에이전트인데요. 제가 전화를 걸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미용실 예약 도와드릴게요. 성함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이석구입니다. 이석구 고객님, 이름 확인되었습니다. 예약에 필요한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겠어요? 전화번호는 휴대폰 키패드로 01선부터 11자리를 누르신 다음 전화번호 확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시술을 원하세요? 네, 커트 하고 싶어요. 커트 시술 예약이시군요. 예약 희망 날짜는 언제로 하시면 될까요? 6월 10일 오전 11시 가능할까요? 6월 10일 어떤 요일 말씀이실까요? 수요일이네요. 6월 10일 수요일이요. 몇 시쯤으로 예약하시겠어요? 11시요. 오전 11시. 확인차 다시 말씀드릴게요.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오전 11시가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석구 고객님,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커트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요 서비스는요, 제가 돈 안 들어가는 무료 AI, API만 사용했기 때문에 약간 음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말에 약간 영어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유료 API를 쓰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정확한 인식과 말을 하게 되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전화를 하는 사이에 이 친구가 예약이 확정됐다고 했을 때 수요일 날 11시에 구글 캘린더에 이렇게 네, 예약이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약 이석구 커트. 네. 오전 11시부터 12시. 그다음에 예약처. 네, 제 전화번호 아까 제가 키패드에서 입력한 게 들어갔고요. 경로는 VAPI 음성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이미 이런 전화 예약을 받아주는 이런 음성 에이전트가 이미 실용화돼 있고요. 그냥 간단한 조작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클로드를 시켜서 이 예약 시스템 세팅까지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간단하게